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지난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 신분당선의 요금 인상폭은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신사역에서 강남역 구간 요금이 350원 인상, 신사역에서 광교역 구간 요금이 450원 뛰었습니다. 다른 노선들보다 유독 큰 폭의 요금 인상, 이용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구간별로 보면은 뭐 350원, 450원 이 정도 인상인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아무래도 좀 높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좀 요금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원래도 좀 비싼 것 같은데 더 비싸지니까 좀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신분당선이 원래도 비싼데 특히 이제 여기 광교에서부터 종점까지 가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게 이미 편도로도 3,000원이 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저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선 전 구간을 왕복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은 8,200원. 시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치와는 간격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왕복 어느 정도가 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왕복 편도는 한 1,500, 왕복 3,000원 그 정도인데 8,000원이라는 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왕복은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 3,500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신분당선 운영사는 불가피한 요금 인상 분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여건에서 적자 손실을 보존하려면 이 정도의 요금 인상은 최소치라는 겁니다. 운영사는 T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재정 지원 없이 운임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민자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운임 수입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실시협약으로 별도 운임을 적용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영 노선인 서울메트로 9호선이나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사업 구조를 변경해 재정 지원을 받고 일반 노선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분당선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레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용객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재정 지원을 해서 아무래도 승객들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이게 경기 남부에서 서울을 가려면 꼭 필요한 철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영 노선을 상대로 요금을 내리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다면서 정기 할인권 형식으로 시민들의 한 달 교통비 총액 자체를 낮춰주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습니다. 임자 사업자한테 뭐 요금을 내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정기권 같은 자주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는 K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하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기후동행 카드처럼 정기권 이제 패스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민자요금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할인 제도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특히 출퇴근 수요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부담이 돼버리니까 통근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기 할인권 제도가 도입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GTX A 노선의 하루 이용 요금은 최대 10,000원, 한 달 2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전반이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고려한 교통비 지원책에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신분당선 요금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올랐는지 인상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강훈 기자, 신분당선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거죠? 네, 신분당선은 강남구 신사역에서 수원 광교역까지 총 33.5km 구간에 16개 역을 둔 노선입니다. 네. 지나는 지역들로는 강남 양재, 판교, 정자, 수지구청, 또 광교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네. 소요 시간을 보자면 강남역에서 판교역이 15분, 강남역에서 광교역까지가 38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긴 구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노선으로 개통 초기부터 굉장히 그 상징성이 컸던 노선입니다. 네, 이번에 요금이 350원에서 450원까지 올랐다고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는데 네. 기본 요금이 그냥 150원 오른 1,4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의 일반 지하철 이번에 150원 올라서 기본 요금은 1,400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
신분당선의 요금 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기본 요금은 일단 깔고 가고요. 네. 그 위에 각 구간별로 추가 요금이 또 얹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지 않고 10km가 넘어가면 또 거리 초과 요금이 또 하나 얹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그 금액이 만들어지는데요. 별도 요금은 구간에 따라 좀 다른데 신사에서 강남이 700원, 뭐 강남에서 정자는 1,000원, 또 네. 강남에서 광교는 1,500원, 네. 신사에서 광교는 2,200원. 벌써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좀 네. 느껴지시죠. 그쵸. 거기다가 또 거리 추가 요금 해서 뭐 5km당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더 붙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신사에서 강남까지 편도 요금은 2,100원, 왕복 4,200원이 됐고요. 네. 전 구간 요금은 편도 4,100원, 왕복 8,200원이 된 겁니다. 신사에서 그러니까 광교까지 전 구간에는 또 별도 요금이 책정되는 구간도 포함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거리가 33km가 넘으니까 거리 추가 요금도 여기에 이제 붙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책정된 요금이 편도에 4,100원이라는 건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운임 체계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어떤 구간은 700원이고 어떤 구간은 이게 뭐 1,000원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요금 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분당선의 특수성은요, 총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모두 사업 시행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3단계가 다 개통했던 시기가 다른데요. 1단계 강남 정자 구간이 2011년에 개통했는데 주식회사 신분당선이었고, 이어서 2단계 정자에서 광교 구간이 2016년 개통했는데 주식회사 경기철도, 네. 마지막으로 3단계가 지난해 5월 개통했죠. 바로 이게 강남 신사 구간인데 주식회사 새서울철도 이렇게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승객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네. 다만 실제 노선의 운영은요 한 회사가 합니다. 네오트랜스라는 회사가 일괄로 실제 운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곳이 이제 시행을 맡았고 이렇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철도이기도 하고 구간에 따라 개통된 시기가 달라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보였는데 혹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들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비싸다고는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어서 뭐 큰 불만은 없다라는 의견들이 네. 꽤 있었어요. 일단은 이 노선은 주요 일자리, 그러니까 강남 지역 그리고 성남, 용인, 수원을 지나면서 핵심 일자리들을 많이 지나고 그렇죠. 또 뭐 아주대, 경기대 뭐 이런 이제 대학가들을 이제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 출퇴근객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 경부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노선을 반듯하게 지나는 노선이 신분당선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대체할 만한 노선이 없다라는 이제 반응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비싸지더라도 계속 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은 이 민영철도인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재정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좀 비싼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 다만 네. 왕복 요금 기준으로 한 4,000~5,000원 정도만 하면 어찌어찌 그런가 보다 하고 타겠는데 전 구간 8,000원? 이건 너무 비싸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좀 비쳤습니다. 그렇죠. 매일 8,200원씩 요금을 낸다면은 평일에 뭐 20일만 잡아도 16만 원이 넘는 비용을 이제 훌쩍 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통합 정기권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기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뭐 30일 또 60회 한도 뭐 이런 건데 네. 이것도 역시 단계를 나눠서 팝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구간, 신사에서 강남 구간은 78,500원, 또 가장 긴 구간은 123,400원 이렇게 정기권을 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동안 사용한다라고 끊어서 보면 하루에 6,200원 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 구간 왕복하는데 8,400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200원 정도가 절약되니까 그래도 정기권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게 훨씬 이익이 되겠네요. 네. 내년에 개통할 GTX A 노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이용 요금이 20만 원 안팎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요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여질 텐데 언제 결정이 될까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개통이 내년 4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말이 이제 벌써 한두 달 앞으로 왔는데 네. 국토부는 이제 연말까지 정해서 발표하겠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A노선 사업 시행자가 SG 레일인데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이강훈 기자가 GTX의 하루 이용 요금이 10,000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전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이런 예상은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학계라던가 또 관련 업계에서 이런 다양한 예상들을 내놓는 건데요. 네. 다만 이 A노선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처음 나왔던 게 2019년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자가 처음 실시 협약을 맺을 때 그때 네. 한번 세팅된 금액이 있어요.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최초 제안했던 거는 이 파주에서 이 중심부인 서울 삼성까지 네. 3,900원으로 요금을 3,900원. 책정하겠다. 당시에도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컸어요. 3,900원? 너무 그쵸. 비싸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후로 몇 년 지났죠? 4년 지났죠? 그 사이에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2021년에 한 번 더 책정을 해봤더니 4,350원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그새 40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2024년 초 내년에 다시 한번 정한 다음에 이게 최종 요금이 되잖아요. 네. 편도 5,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왕복 10,000원이 되거나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노선 끝에 파주에서 서울 삼성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삼성역을 지나서 저 아래 동탄역까지 마저 간다. 더 가야 결국 되니까요. 끝에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요금이 얼마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7,000원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있어요. 그럼 왕복 얼마 되죠? 14,000원이죠. 아유. 그래서 네. 10,0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일반 지하철 요금에는 한 두세 배 격, 그리고 이제 광역버스에 한 200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정도 가깝게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아, 네. 아무튼 시민들의 부담은 정말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GTX 하루 요금 10,000원 정말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이강훈 기자 설명 들으니까 느껴지는데요. 네. 이것저것 안 오르는 거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금액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네. GTX 정기 할인권도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정기 통합권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나온다고 하면 어느 수준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 그 지하철 정기 할인율 현재 한 27%에서 38% 정도의 할인율이 나옵니다. 네. 서울시 전용 정기권 27%, 뭐 수도권 확대하면 37%, 신분당선도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한번 맞춘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경기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GTX가 이 정도 할인율 들어가면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 광역버스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의 요금이 좀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네.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2019년 자료예요. 역시. 그러면 또 4년 네. 지났죠. 물가 많이 올랐는데 연말에 이제 최종 다시 한번 세팅하면 이 정도 네. 할인율로 될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5, 6만 원 아낀다면 그 금액이 어딘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제안하는 정기권이라는 건 이제 이런 노선별 정기권이 아니라 뭐 버스, 지하철 이렇게 아우르는 교통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대세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이 통근 열차까지 해서 네. 한 대 묶어주는 건데 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9유로 패스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이 10,000원의 패스로 웬만한 교통수단을 다 타게 한 거죠. 정말 꿈 같은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못 가더라도 방향성은 같이 하는 그 교통 정기 할인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내년에 도입이 예고된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라고 네. 65,000원 무제한 카드인데 지하철, 버스 또 공유자전거 따릉이까지 따릉이까지. 이렇게 탈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오늘 다룬 신분당선이 없고요. 경기 인천의 지하철, 버스도 역시 없습니다. 빠진 노선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수도권 전체 규모로 통합으로 운용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경기도 인천시가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재정이 들 테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 내놓은 곳은 K패스라는 걸 예고했는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20% 할인을 넣어주겠다. 이게 이제 많은 거지 적은 거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한번 또 이제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일반 이용객들,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이 정도인 겁니다. 뭘 타던 간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웬만큼 다 해결되면 좋겠다. 그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좀 맞춰지는 통합 정기권이 장기적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조금 민심의 기대에 좀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이강훈 기자가 앞서 전해주셨는데 독일에서 9유로 티켓이 시범 운영되는 동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또 온실가스까지 줄이는 효과를 거두면서 우리 돈 7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이제 티켓이 나왔는데요.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해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 동행 카드라든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K패스도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기후 동행 카드는 경기나 인천과 잘 협의해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밀착 취재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